줄리님이 마이크를 여시고. 네. 줄리님이요? 아, 네. 아까 질문을 3번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딱 생각이 났던 부분을 언급해 주셨어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봤다기보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개개인의 목소리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개개인이 올바른 취지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과 올바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대다수여야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까 말씀해주신 심사 프로세스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투표율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투표율이 낮으면 이 다오 시스템을 기반한 생태계가 잘 살아남지 않을까. 지금 다오에서는 저희에게는 디센트럴라이즈드한 시스템을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의 센트럴라이즈된 규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줄리님은 그럼 다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개개인이 가진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기 유진님의 질문에 저의 생각은요. 네. 조금 상반되긴 한데 다오의 핵심 가치는 탈중앙화와 자율 이 두 가지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블록체인의 그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너지 문제도 물론 갖고 있지만 그보다도 이제 우리가 투명화가 좋아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다 이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투명성으로 다오를 할 때 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이 나중에 저희에게 문제에 대한 원인을 보여줘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패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맥락이 생기는 거죠. 그런 투명성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아까 개개인의 관점에서 스마트 컨트랙이 미래에는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을 텐데 내가 하는 활동이 내가 이미 갖고 있던 합의된 스마트 컨트랙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거를 잘 몰라요. 저희도 살면서 내가 범용인공 AGI 아카데미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게 의미가 뭐지?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맥락도 없어요. 사건에 우리가 클럽하우스에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맥락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맥락이 존재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개개인이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 우리가 디시전 중기들은 오라클 네트워크도 하부 조직이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중심에서 제가 빨간 점이 전데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예요. 재료들이. 그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그 관계. 네. 유진님이 항상 다오 또는 블록체인 이런 거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인공지능을 하시면서도 관심 있게 보는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수직적인 우리 마인드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그 회사든 어디 그 조직에는 다 수직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우린 너무 그 패러다임에 굳어 있다 보니까 이런 원탁 테이블의 수평이라는 개념으로 일을 한다, 회사를 한다, 공동체가 운영된다는 게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유진님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을 해줘서 저희들 이해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에너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분배가 잘 돼야겠죠. 욕심부리지 않고 합의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가 전기라 그러면 전기가 저장하는 게 돈이 많이 들듯이 우리가 저축하지 말고 흘러갈 수 있게 이런 합의 알고리즘을 해야 되는데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면요. 그 수직적인 곳에서 불로소득이 일어나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CEO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검증해주는, 인증하는 기관들에서 불로소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일어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원탁에 앉아있다고 봐야 되는 그 관계에서 나를 중심에 놓고 화살표를 그려보는 거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크립토 경제로 참여하시려면 내가 NFT를 하던 뭐를 하던 참여를 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냥 다오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그 안에 이제 한번 이제 묶이면 못 빠져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다오를 하나의 그 컴퍼니, 회사, 뭐 공동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크게 차이 없는 거죠, 유진님. 그렇죠. 예. 그것의 다오의 수평적인 그러나 그 안에 보면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사장, 이사, 전무, 부장, 차장, 사원, 대리 뭐 이런 개념의 수직적인 계열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서로의 일들을 그렇죠. 협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머신러닝이건 뭐건 로봇건 뭐건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다오를 위해서요. 스마트 컨트랙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제가 한다면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스마트 컨트랙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미리 알려준다. 그러면 저는 벗어나는 행위를 안 하게 되거든요.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의 틀을, 워닝을 주고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자동화된 스마트 컨트랙. 그 스마트 컨트랙은 어떤 특정 관리자, 뭐 이사, 전무, 대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관리자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합의된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수평적인 조직들이 룰에 의해서만 따라서 함께 협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네. 우리가 다오에서 핵심 기능으로 갖고 있는 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뭔가 벗어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합의된 알고리즘에서 미리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핵심으로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의 트릴리만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트랜잭션 스피드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준다. 나의 자산 키를 보호해준다. 그럼 블록체인이 오라클 네트워크에 의지해서 레이어 2에 있죠. 블록체인이 자기 이제 기능, 금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다오에서 중앙에 원탁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업하는 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약속된 일들을 협력해서 또 그 공과를 함께 나누는 이런 중앙화되지 않은 탈중앙화되어 있는 자율 조직이다. 제도적으로 보면 협동조합과 같지는 않지만요. 그런 맥락 개념. 이런 맥락으로도 좀 이해도 크게 차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투명화돼서 스마트 컨트랙트 우리의 정책들이 다 이제 일반화에 공개되게 되면 따져야 되잖아요. 이거는 작동하지 않는 게 보여지지 않느냐. 따질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ERC 문서라고 있어요. 자기네들 바이블. 합의 알고리즘을 하는 의원회들이 있고 비트코인도 당연히 있고 자기네들이 다오는 분산돼 있지만 협회를 이루어가지고 운영 체계를 이루면서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책임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